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사퇴하지 않고 해명 사과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또 이 강선우 의원 1억 그 공천과 관련해서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당윤리감찰단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찰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서는 특히 저희 정치권에서는 일단 나왔던 얘기들이 김병기 대표가 이 건에 관련해서 아마 해명할 것이다. 그리고 한 다음에 대국민 사과 수준 정도에서 하고 한 다음에 해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네. 약간 예상 밖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음. 오늘 내용 보면은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만약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퇴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은 이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명이 되고 난 다음에 명명백백하게 시비가 들통나면은 네. 본인도 이제 다시 이렇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게 해서 약간 어떤 일종의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약간 피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전격적으로 사퇴한 그 배경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병기 대표가 원래 이렇게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올해 6월 달에 뽑혔었으니까 1년, 내년 6월 달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약간 200일 만에 물러난 거였고, 사실 이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원내대표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고 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기에 강판되는 일들은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잦은 사퇴했던 건데요. 이렇게 1년의 과정들 보면은 그동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가 그동안 이렇게 이 사안들이 불거졌었을 때 개인에게 인책을 하는 경우보다는 약간은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그때 인사청문회 두고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도 네. 강정환 쪽 편을 들었었고 후보자 쪽 편을 들었었고 문진석 원내수석 문제가 터졌었을 때도 그러니까 인사청탁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싸운 전우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입장들 내세우면서 이렇게 좀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요. 이건 관련해서 본인이 워낙 적극적으로 해명 의지가 컸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았는데 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해석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김병기 대표가 사퇴한 게 아니라 약간 당내 여론 반응들을 추이하면서 이어갈 것을 이렇게 전망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수준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그 강선우 의원 공천 논란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더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한 이후에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간 거에 있을 때 아쉬움도 있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류가 약간 다른데 26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리 사과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약간 그런 일련의 표현 자체가 이렇게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해석들이 나왔죠. 근데 오늘만 같았으면 오늘 얘기에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고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개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야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었는데 고생이 많았다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 건 관련해가지고 윤리감찰단 지시를 했었는데 네. 강선우 의원에 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1억 수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묵인했다는 점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건 관련해가지고 또 제외시켜서 약간 좀 얘기가 좀 특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건은 이미 원내대표직 관두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의원직 사퇴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보다 좀 더 큰 정책 책임이 요구된 사안이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또 이게 좀 특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이 또 흥미로운 거는 그동안 그 야사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사당, 그러니까 민주당 제외하고도 이렇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진보당 이런 등등해서 민주당을 되게 공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좀 조기에 아무래도 김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었고 해서 이렇게 약간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고생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진보당도 뭐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동안에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아까 나 차장도 설명하기를 어제 불거진 그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뭐 많이 쏟아졌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거의 예. 오전 오후마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 쫓아가느라 바쁠 정도였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로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랑 지난해 연말까지 같이 일했던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대거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됐었는데, 그때 이후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단톡방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 출처가 어딘지를 떠나서 이렇게 제기됐던 의혹들만 보면은 뭐 네. 이렇게 뭐 유형별로 하면은 뭐 특혜 갑질 내가지고 예. 항공사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 아. 그리고 가족들의 지역구 종합병원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음. 가족 비위 관련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 예. 그리고 인사청탁 관련해가지고는 뭐 쿠팡 관련해가지고 약간 자기 대표와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 이거는 뽑아달라가 아니라 정리해달라, 채용하지 말라, 정리해달라.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사청탁이 있었고, 또 뭐 아들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좌진한테 좀 일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거는 뭐 제 큰아들이 국정원 요원인데 네.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에서 이렇게 정보 보고할 게 있었는데 보좌진들 보고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국정감사 질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뭐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유형별로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카테고리가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가까이 같이 업무를 봤던 의원과 그 보좌관 사이에서 같이 이제 업무를 보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니까 거기 이른바 그 보따리에서 하나씩 꺼내서 의혹이 자꾸 나오는 그런 형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가 약간 뭐 법률적 자문, 특히 이 중에서는 이렇게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구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정말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막역하게 지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까지 보좌진들에게 시켜도 되는 일들까지 이렇게 많이 했었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좌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단톡방의 존재 내용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좌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서 뭐 쿠팡 등에 이렇게 채용됐었을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거 하면서 양쪽 간에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계속 그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 일들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920호 소통방 그 배우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결국 그 보좌진들과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게 보좌진들이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것을 맞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보좌진들을 다 해고를 시켰는데 그 보좌진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다가 더한 거는 아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들에 대해서 약간 또 뭐 이렇게 후속적으로 이렇게 후속 대응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뭐 핵심적인 정보는 늘 가까운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게 어쨌든 그냥 말이 아니라 주고받은 단톡방 내용이라든지 뭔가 근거가 한두 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맞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보좌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의원 지시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요새는 워낙 그 뭐 메신저나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소통 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 제보가 이어지면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뭐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보도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아까도 나 차장이 얘기한 대로 어제 제기가 된 그 강선우 의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강선우 의원한테까지 불똥이 또 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수수 의혹. 이 속에서 이제 김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에 주고받은 육성 이게 MBC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이렇게 지난 3년 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공천 대가성을 수수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서울시 의원은 그 후보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건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에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서울시 공관위원들의 간사를 맡고 있었고 강선우 의원은 또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 녹취 MBC 보도에 따르면 28분 56초 정도 분량이 꽤 되는 분량입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내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반문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이 저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은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내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일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나 차장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날인 통화 다음 날인 4월 22일 이 문제의 이 강서구의 서울시 의원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이걸? 그 인과관계가 이게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이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 문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공천에서는 이미 개입했어야 할 사안인데 묵인했다는 점이 생각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돈을 수수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권을 갖다가 이렇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이미 그 상황을 자체를 알고 뭐 보다 보면은 기자회견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아는 듯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 만약에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뭐 무마 아니면은 그냥 네. 넘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그런 식의 공천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이게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받고 그 돈을 뭐 즉시 돌려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고 본인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없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돈을 받은 건 맞은데 그 돈이 공천을 약속한 건 아니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발언 내용을 본다면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돈을 받긴 받았는데 공천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역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당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나는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강선우 의원 너 뭐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그런 강선우 의원의 그 전화를 받고 또 뭐 만났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이걸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는.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보좌진이 갖고 있다가 보좌진 쪽에서 언론에 제보를 한 걸로 그렇게 추측이 추측할 수 되는 있는데 거죠? 이게 그런 대화 내용이 공개된 과정 자체는 알 수 없다 보니까 하는데 최근에 흘러가는 양상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은 좀 확답할 수는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선우 의원과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이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의 대응도 약간 좀 기묘한 게 네. 그 뭐 정성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수수에 대해서 이렇게 당무감사가 지시됐는데 윤리감찰단에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네. 그 명백하게 김병기 원내대표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가 없다라고 밝혀서 그럼 왜 이렇게 좀 대응이 다른가? 왜냐하면은 당시 논의만 돼서 봤을 때는 물론 그 금품을 수수한 강선우 의원 측에 책임 추궁하는 거는 진짜 상식적이고 네. 당시 또 공관위원인 간사다 보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문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그 당시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그때 지방선거 알려졌다면 더 큰 파장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 갖다가 저기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채 넘어간 김병기 의원에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기자들이 계속 이 건에서 이렇게 다른 식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당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불똥이 하여튼 여러 군데로 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해당 그 시의원이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민석 이른바 당원 모집 파문이 일었던 그 시의원과 같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 포함해서 이 공천원금 문제까지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뭐 특검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특검법 자체는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과반 의석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최소한 정치 공세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민주당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게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어쨌든 원내 전략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쫙 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문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대두되지가 않았었고 이게 정청래 대표와의 또 미묘한 어떤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와의 이 갈등 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그런 판단에 좀 얘기가 가미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저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유임될 수 그러니까 저기 자리를 지킬 거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아무래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됐었을 경우에는 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당이 송두리 저기 친청 체제 그러니까 저기 정청래 대표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불리는 쪽에서 계속 그 원내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흐름들을 위해서는 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텨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정치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썰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좀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갔습니다.